안녕하세요. 김영훈 대표 TV입니다. 최근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젊은 분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와 달리 유튜브에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젊은 분들이 최근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주식 투자에 있어서 관련 세금은 어떤 것이 있고 이 관련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은 없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나는 단기간에 주식을 매도할 생각이 없으니 절세 방법이란 게 특별한 게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반드시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장기 투자자분들도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에 있어서 관련 세금은 첫 번째는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에서 알아보면 과세 기준은 매도 후 차익이 과세 표준입니다. 즉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평가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을 매도 후 수익을 냈을 때 250만 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매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실현 수익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실제 계산 사례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와 애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테슬라를 매매하여 500만 원의 차익을 얻었고 애플을 매도하여 25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이걸 계산하면 수익이 250만 원입니다. 수익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면세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테슬라를 매도하여 500만 원 수익을 내었고 애플을 매도하여 200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합산을 하니 300만 원 수익입니다. 차익 3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50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 22%를 계산하면 11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배당이 짜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 수익이 짭짤할 때가 많습니다. 현지 배당소득세율이 한국의 배당소득세율 14%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증권사에서 원청 징수를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외 배당소득세율이 한국의 배당소득세율 14%보다 높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율은 증권사에서 원청 징수하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는 절세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여러 종목을 보유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 경우는 한 종목만 장기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여러 종목을 보유 중에 테슬라가 500만원 수익, 애플이 마이너스 100만원 손실, 니콜라가 마이너스 200만원 손실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테슬라만 매도하면 수익이 500만원에 22%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면 11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가 중요합니다. 테슬라만 매도했을 때 500만원 차익에 11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보유 중인 애플이 마이너스 100만원 손실 중이라면 테슬라를 매도할 때 애플도 같이 매도하게 되면 테슬라 500만원 수익에 애플 100만원 손실이므로 400만원 수익이 발생합니다. 400만원 수익에 22% 세율을 더하면 88만원의 세금을 내면 되고 여기서 손실 중인 애플을 일시 매도했다가 재매수하면 절세 효과는 가져오고 애플은 장기 보유하는 효과와 동일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수익 중인 테슬라에 손실 중인 애플, 니콜라를 동시에 매도를 하면 수익이 200만원이므로 250만원 이하이므로 비과세입니다. 여기서 손실 중인 애플과 니콜라는 일시 매도했다가 재매수하면 역시 장기 보유하는 효과와 동일합니다. 즉 차익 실현을 할 때 보유 중인 손실 종목을 일시 매도했다가 재매수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한 종목만 보유한 투자자가 5년 또는 10년간 보유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는 장기간 보유할 목적이므로 중간에 팔 이유가 없죠. 하지만 절세를 위해서 매년 일부를 팔았다가 재매수하면 장기간이 갈수록 상당한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를 주당 500달러에 우리나라 돈으로 50만원에 매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0만원에 매수한 테슬라가 50% 수익이 나서
75만 원이 되었습니다. 2천만 원어치를 매수하여 50% 수익이 나서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테슬라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요. 수익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750만 원어치를 매도하면 원금 500만 원에 수익이 250만 원이므로 250만 원 미만은 비과세입니다. 750만 원어치를 매도했다가 즉시 재매수하면 일단 세금은 없습니다. 그 이후 재매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1차 매수 가격이 3천만 원에서 750만 원을 매도했으니 2250만 원 원래 남아 있습니다. 2250만 원은 매수가가 1500만 원이고 차익이 7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팔았다가 재매수한 750만 원을 더하면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1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년 후에 테슬라가 주당 100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 수익이 난 거거든요. 매수가 원래 1,500만 원에 100% 수익인 1,500만 원 수익이 난 상태가 1차 매수가이고, 두 번째 재매수한 750만 원에 250만 원의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여기서 원금은 1차 매수 원금 1,500만 원에 2차로 재매수한 750만 원이 원금이 되는 거죠. 750만 원에서 원금은 2,250만 원이 됩니다. 1차 매수분의 1,500만 원 수익과 2차 매수에서 33% 수익 난 250만 원을 더하면 수익은 1,7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원래 원금 2천만 원에 100% 수익이 나서 수익금이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2천만 원에 양도소득세율 22%를 곱하면 양도소득세가 44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는 100% 수익까지 중간에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중간에 한번 팔았다가 재매수한 경우인데, 이때는 원금 2250만 원에 이자가 1750만 원으로 이번에는 재매수 원금의 2250만 원에 수익 1750만 원입니다. 1750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 22%를 곱하면 양도소득세가 385만 원이 됩니다. 그냥 계속 보유했을 때와 중간에 차익 250만 원을 내는 금액만큼 매도했다가 재매수했을 경우는 절세가 55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5년간 10년간 계속한다면 원금이 점점 커지면서 차익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절세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것입니다. 장기 보유자도 번거롭더라도 1년에 한번 비과세인 차익 25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팔았다 재매수하면 장기적으로 큰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 대해서 주의할 점은, 일단 매매를 하면 손실을 보더라도 5월 달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한다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차익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를 내면 이것은 분리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시는 분에는 이 22% 양도소득세가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주식 매도 기준은 체결일이 아니고 플러스 3일인 결제일 기준입니다. 그러니 폐장의 3일 전에는 매도했다 재매수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해외 주식에 대해서 관련 세금과 절세 기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람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 업로드 시 실시간 알림이 갑니다. 김영훈 대표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